얼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전재용 씨의 황제 노역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 아니라 처남입니다. 처남 이창석 씨 또한 일당 400만 원의 황제 노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50일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벌금이 무려 2억 원, 50일 일하고 2억 원 벌금 탕감.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용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창석 씨인데 일당으로 따지죠. 뭐 400만 원. 도대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길래 400만 원씩 받습니까? 일당 400만 원이면 정말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예.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춘천교도소 내에서 그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동안 그 전열기구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노역장 유치가 돼서 하는 업무 자체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나 예. 또는 굉장히 좀 이제 위험이 수반되거나 그런 업무들은 아니거든요. 예. 보통 이제 이창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전열기구 생산하고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뭐 종이를 접는다거나 봉투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아니면 음식을 생산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그런 난이도가 높거나 위험성이 높은 임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전열기구에서 본인이 설계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순 단순 노역인데, 노무죠. 예. 단순 노역인데 아무나 쉽게 말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400만 원. 근데 이번만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황제 노역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된 계기, 예. 바로 이제 그 전 대주그룹의 그 허재호 전 회장이 문제였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보다 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벌금을 이제 그 249억 원을 이제 그 미납을 했는데 예. 당시에 일당이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일당 5억 원. 네,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이제 법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판사의 그런 그 재량에 의해서 일당이 책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국민들의 그런 분노가 굉장히 좀 이제 고조되어서 법 개정의 어떤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법을 바꿔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일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일당 400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꾸겠죠, 그게? 네, 법이 바뀌었는데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당 5억 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바뀌었죠. 그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그 하한선을 뒀습니다. 즉 이제 그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선고될 때는 최소 300일 이상 노역장 유치할 수 있도록 해라. 예. 또 이제 벌금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면은 500일 이상. 그리고 또 50억 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 노역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그 법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한선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 현재 현행법상 따르면 이제 그 노역장 유치의 상한이 최소 3년인데요. 그래서 벌금이 아무리 많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최장 기간이 3년인 거고요. 그걸 나누다 보면은 일당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벌금액이 많을수록 노역장 유치 3년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측면, 즉 일당이 올라가는 측면이 생기는 것이죠. 김경준 전 BBK 대표도 지금 황제 노역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작년 11월에 징역형은 다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그 벌금은 못 냈어요. 아하. 네, 그 벌금이 100억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제 일당 2천만 원의 그 노역장 유치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역시 일단 뭐 황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당만 보자고 한다면 굉장히 고액의 그런 노역장 유치 노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뭐 세금 포탈 또는 뭐 횡령, 배임 이런 거 해놓고 나중에 돈 없어. 뭐 30몇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네. 일당으로 가서 내가 그냥 몸으로 때우겠어.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하루에 400. 지금 법 바뀌었다 해도 네. 하루에 400? 야, 차라리 그냥 가서 때울까? 제가 표현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얼마나 참 얄밉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더 좀 바꿀 수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장 3년으로 되어 있는 노역장 유치 기간을 좀 늘리자. 예. 5년 또는 6년, 7년 이렇게 늘리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을 바꾸자 하는 그런 그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하지만 과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또 하나 이게 그 노역장 유치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예.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형벌의 그런 수준을 볼 때 사형부터 시작해서 사형, 징역, 금고 그다음에 벌금인데요. 뭐 자격정지, 뭐 이제 그렇죠. 상표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징역형보다도 길어지거나 그렇습니다. 또 벌금형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경우가 오히려 있죠. 이제 징역보다 더 낫다고 봐가지고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안 돼서 벌금을 납부 못하면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굉장히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